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이 미국이 지정하는 민감국가 명단에 들어간 이유를 여전히 우리 정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외교 정책상의 문제는 아니다.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란 식으로 정부가 해명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보안 문제라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또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건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동사하는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다음 달 15일부로 민감국가 지정이 확정될 거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8일 만 미 에너지부가 JTBC에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뒤로도 나흘 뒤에야 나온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 주장했던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파장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대한민국은 핵 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보안 관련 문제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발생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17개의 국책연구소 가운데 어느 연구소에서 언제 어떤 일이 원인이었는지 오리무중이라는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내부 조사와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정작 미 에너지부 측은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데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오늘 대사관이 주최한 한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큰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 관계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경찰도 탄핵 선고 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국 45개 기동단 2,700여 명이 시위대가 차벽을 뚫고 오는 상황 등을 가정해 실전처럼 합동 연합훈련을 한 겁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간 남성이 기다란 막대를 휘두릅니다. 버스 출입문은 산산조각을 냈고 버스를 세차게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 모습입니다.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지난 1월에도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폭력에 대비해 경찰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몸통만한 방패를 들고 전신 보호 장비를 입은 경찰들이 빠르게 뒷걸음질 칩니다. 현장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사이사이 벌어졌던 간격은 약 5초 만에 물샐 틈 없는 인간벽으로 바뀝니다. 12개 좀 빨리 들어야 돼. 12개가 빨리.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 차벽을 뚫으려는 상황. 경찰은 몸을 던져 막아서고 버스 위에 오른 시위대가 차벽을 뛰어넘으려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동단 연합훈련에 동원된 경찰은 전국 45개 부대 2,700여 명에 달합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실전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캡사이신 분사와 경찰봉 사용 훈련도 함께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는 김건희 여사가 KTV의 비공개 국악 공연 녹화를 관람했다는 이른바 황제 관람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 관련자이자 국회에서 거짓 해명까지 했었던 문체부 공무원을
국립국악원장에 임명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져 국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청와대 관저뜰에서 국악 공연이 있었습니다. KTB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며 예산 8,600만 원을 들여 기획했습니다. 이곳 관저뜰에서는 그동안 그 어떤 공연도 펼쳐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청자를 위해 별도 청중 없이 진행했다던 이 공연에 실제로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객이 없었나요, 하나도?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못 오셨고 일정상 영부인만 오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 오시기로 한 걸로 전달받았었는데 안 오셨던 거예요? 네네네. JTBC는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KTB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상황, 국회 국감장에서도 질의가 쏟아졌고 당시 김 여사와 동행했던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KTB에서 작성을 해서 KTB는 출입 기자가 없기 때문에 통상 소속 기관에 본부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KTBC는 보도 자료를 단독으로 못 냅니까? 지금까지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증이었고 이후 사과했습니다. 이 답변을 한 유병채 실장, 최근 국립국악원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면접봤습니까? 국립국악원장? 예, 저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국악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까? 제가 국악계 인사는 아니지만 국악계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진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난해까지 공무원은 국립국악원장에 응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올해 그 규정이 삭제,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말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가능해졌고 국악계는 반발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최종 후보 3명을 추린 가운데 문체부가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어제 착륙 중이던 무인기가 헬기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육군이 일부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215억 원이 날아갔을 뿐 아니라 전투기 오폭 사고 11일 만에 또 사고가 난 거라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탄 기체를 향해 소방차가 물을 뿌립니다. 육군은 어제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 한 육군부대 비행장에서 난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차장 위원장으로 해서 2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어제부로 중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사고를 낸 무인정찰기는 이스라엘산 헤론입니다. 자동 이착륙 기능이 있는데 예정된 지점으로 착륙했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비행장에 있던 수리온을 들이받았습니다. 군은 기체 결함 가능성, 통제사의 조작 실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론 한 대의 가격은 약 30억, 수리온은 185억에서 200억 사이로 2대가 전소되며 최소 215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전소된 수리온 옆에 있던 다른 헬기 한 대 역시 외관 일부 손상으로 정비를 하고 있어 손해액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2016년 군이 도입한 중고도 정찰 무인기 헤론 3대 모두 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대북 감시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11일 만에 무인기 사고가 또 터지면서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에선 7분 동안 거래가 완전히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한국거래소는 원인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 유튜버가 코스피 상장사인 동양철관 호가창을 띄워놓고 주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37분쯤 활발히 움직이던 호가창이 갑자기 멈춥니다. 뭐야? 왜 갑자기 주식시장이 멈춘 거야? 7분 뒤인 11시 44분쯤 코스피 다른 종목들은 거래가 재개됐지만 동양철관은 여전히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오후 12시 5분쯤 동양철관 거래를 정지시켰다가 3시에 재개했습니다.
아무리 주문을 넣어도 주문 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뜨더라고요. 동양철강만 안 풀려가지고 거래가 안 돼서 팔고 싶어도 이제 못 파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온라인엔 갑작스런 거래 중지로 놀란 투자자들 반응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완전 망한 줄.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차트에 보면은 그 7분이 사라져 있어요, 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후 동전주였던 동양철관은 철강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어제 장마감 후 지난해 흑자 전환 실적을 공시한 뒤 하루 새 10배 많은 거래가 몰린 겁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장이 끝난 후에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개별 종목 이슈 문제가 아니라 동양철관 호가 처리 과정에서 전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거래 체결은 멈췄지만 호가 접수는 순서대로 접수돼 피해는 없는 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5년 한국거래소가 통합 출범한 뒤 모든 종목 거래가 막힌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